예, 매달 보는데 매달 새로워요. 오늘 제가 설명할 거는 원래 연간 우리가 쿼리가 있어요. 이 설명회 쿼리라는 건 좀 생소하시잖아요. 근데 학부모님들이 예측 가능하게 설명회를 취사 선택할 수 있게 1년간 쿼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3월에는 명덕외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고 설명을 했고, 이거는 우리가 많이 합격하는 순서예요. 예, 그 다음에 용인외대부고. 제가 아는 지인이 용인외대부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그 얘기를 해요. 야, 니네 학원 왜 용인외대부고가 세 번째야? 원래는 한 5번째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걔네가 세 번째로 넣어줬고, 그 다음이 이제 상상고인데, 실제로는 상상고를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 지역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상상고에 대해서. 왜 관심이 많은지 아셨어요? 가장 큰 이유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 남자애들이 덕후예요. 수학 덕후. 국어 영어 되게 싫어하거든요. 간신히 내신 커버하는데 꼴랑 수학만 좋아하는데 의대 가겠대. 꿈은 또 야무지죠. 수학과, 저기 지방에 수학과 가면 충분할 텐데, 부모님들 생각엔. 근데 자기는 수학자라니까 의대 간다. 그러면 수학만 가지고 의대 갈 수 있는 학교가 어디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자기의 상상의 나래를, 뇌피셜을 펼친 끝에 상상고를 선택하죠. 심지어 이 상상고가 작년까지는 내신 반영해서 사회나 과학 중에 하나를 통째로 다 없애줬어요.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다 반영합니다. 그리고 입시 준비하는 애들이 제일 성가신 게 뭔지 아시죠? 내신. 3학년 2학기 내신 통째로 안 봐요. 상상고는 여전히 안 봅니다. 여러 가지 메리트가 남학생들이 굉장히 필 받는 거예요. 좋죠.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올해가 아니잖아요. B 하나 나와요. 그런데 자기는 선언했잖아요. 전사고 간다고. 그러면 B 하나 나오는 상태에서 받아줄 수 있는 학교가, 일단 외대부고나 하나고는 역사상 한 번도 B가 1단계를 통과한 적이 없어요. 하나고 남자는 통과했었어요. 1단계라는 게 뭔지 아시죠? 면접 보러 와라. 근데 면접도 못 보러 가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상상고는 주변 아이 선배들이 B 2개, 3개도 붙더라. 1단계.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세 번째, 상상고만의 특징이 뭐냐면 아이들 자소서 쓰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써보셨어요? 근데 옛날에 대입 자소서는 3,500자가 넘었어요. 그래서 그땐 대필하고 막 이랬거든요. 대치동에서. 근데 지금은 1,500자인데 이 1,500자를 못 맞추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굉장히 많이 써서 줄이는 아이들은 굉장히 건전한 아이들인데 1,500자를 못 맞춰서 1,300자 어떻게 안 될까요? 저랑 디스카운트 들어오는 애들이 있는데. 그건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죠. 그 학교가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줬어요. 1,480자 이하로는 내지 마라. 이해가시죠? 그것도 꾸역꾸역 맞춰요. 근데 여학생들은 수천자에서 계속 줄이다 안 되면 나중에 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존댓말이 다 반말로 바뀌어요. 괜찮습니다. 그거. 그래봐야 몇 자 안 줄지만. 근데 전사고나 외고에서 자소서 쓸 때 인터넷으로 들어가는 거 알죠? 실시간으로. 글자 수 오버되면 절대 접수되지 않아요. 튕겨져요. 띵띵띵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남자애들은 행복하죠. 한 번도 튕겨진 적이 없으니까. 왜? 1,500자를 넘기질 않잖아요. 뭐 얼마나 좋아요. 그 자소서 문제인데, 거기서 애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다 힘들어요, 영역이. 근데 지원 동기와 진로 계획에서 지원 동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그 학교를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3학년 때 생각했잖아요. 근데 3학년 때 생각한 거 가지고 무슨 그 학교에 대해서 막 칭송하고 물고 빨래니 너무 닭살 맞은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학교가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아이들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뭘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감사합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그 자소서를 쓰다 보니까 자소서가 코미디예요. 자술서가 돼요. 그러니까 대검찰청 중수부에 조폭 수괴 혐의 뭐 이거로 걸린 거예요. 뇌물수뢰 뭐 이런 거로.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잔뜩 써요. 그리고 나중에 야,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랬더니 자소서에서 50대 맛이 나요. 40, 50대의 맛이 풍겨요. 그것도 아빠 맛. 뭔지 아시잖아요.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주필이 쓸만한 글들을 써놔요. 그리고 저한테 들고 와요. 괜찮죠?
괜찮겠지. 니네 아빠가 써줬으니까. 세 번째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선생님 맛이 나요. 왜? 그 아이를 아끼는 선생님이 대필해 준 거죠. 셋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상상고는 그런 염려를 많이 없애게 아예 자기 지원 동기 진로 계획 짜리가 없어요. 그냥 너 어떻게 공부했는지와 인성 요 두 개 봅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상상고에 남학생들이 몰리는 이유예요. 예. 그리고 번외로 여학생 되게 조금 뽑아요. 예. 남녀차별의 선구주자.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남학생 훨씬 많이 뽑습니다. 사실 전국자사고에서 여학생 많이 뽑는 학교 없어요. 하나고가 착한 학교죠. 그죠? 되게 착해 보여요. 1대1. 아니요. 진짜 착한 학교는 용인외대부고입니다. 왠지 아세요? 합격하면 항상 여학생이 70% 정도 돼요. 60, 70%. 그만큼 중학생의 역량이 뛰어난 여학생들이 많다는 소리예요. 그죠? 근데 주변에서 외대부고 갔다는 소리 많이 못 듣죠? 신이 내리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입니다. 올 A면 외대부고 거기서 B 하나 나오면 상상고 이 라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고는 생기부에 서류 평가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학교 생활에서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한 애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유튜브에 4월, 5월 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고 외대부고 거 잘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전체 목차는 5가지고 제 설명의 시그니처는 항상 서울대를 설명을 먼저 한다예요. 서울대 설명을 먼저 하는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실까요? 앞에 두 강사님, 특히 영어 강사님께서 그 5등급제 바뀌는 거에서 많이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자퇴도 많이 한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자퇴는 구한말 때부터 많이 했어요. 일제강점기 때부터. 그리고 이제 6.25 동란 끝나고, 그리고 7, 80년대, 그리고 최근에 5등급제 되기 전에도 자퇴생 엄청 많았어요. 자퇴생 우주 최강이 목동이잖아요. 왜냐하면 학교 자기가 어떤 걸 깨닫냐면 자기 내신이 4, 5등급인데 9등급제에서 모의고사 보면 1, 2등급 찍어. 그럼 난 지금 학교를 다니는 게 안 되는 짓이야. 이건 몹쓸 짓인 거죠. 그래서 자퇴하고 수능 보면 삼수하고 사수해서 아빠 속 뒤집고 뭐 이래요. 자퇴는요. 웬만한 결심 아니면 힘들어요. 둘 중 하나. 아이를 버린다는 결심 아니면 아이를 내놨다는 결심. 왜냐하면 아이가 집에서 하루 종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정고시 학원 안 가고. 왜냐하면 그게 되게 쉽거든요. 검정고시는 또. 자, 어쨌든 제가 서울대를 얘기하는 이유가 서울대는 수시, 정시 다 28학년, 그 전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생기부를 다 봅니다. 수능만 가지고 서울대 못 가요. 그래서 서울대를 옛날에 많이 붙었다라면 그 재수해서 간 건데 최근에 서울대를 많이 간다라고 하면 생기부 관리가 어느 정도 되는 학교구나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포인트는 28학년도부터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고1이요. 어떤 정책이냐, 그리고 이게 전국자사고 상상고 설명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냐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수시 모집은 일반전형, 기회균형, 지역균형으로 나뉘는데 지역균형 이렇게 돼 있고 기회균형 이거는 집이 굉장히 가난해야 되니까 죄송하지만 탈락이고요. 힘들어요. 그럼 지규는 뭐냐? 전교에서 2명 추천하거나 이러는 거니까 우리 애가 천재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서울대를 지원하는 애는 다 어디 넣어요? 일반 전형 넣죠. 1단계가 100점, 2단계가 100점. 뭔 얘기예요? 뭘 잘해야 돼요? 수시에서 서울대 가려면 면접 잘 봐야 되거든요. 일반고에서 아까 엉덩이 힘 있죠? 하루 종일 문제 풀고 외우고 문제 푸는 애가 언제 면접 준비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이건 서울대를 많이 가는 전사고 외고의 특징은 뭐다? 아이들이 토론 수업이 많고 서로 협업하는 수업이 있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울대가 원하는 이상적인 인재상을 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 수시를 굉장히 많이 뽑아요. 그리고 서울대는 수능 최저를 없애버렸습니다. 수시에서. 왜 없앴을까요? 우리는 충분히 면접으로 애들을 뽑을 수 있다. 부모님들 궁금하시지 않아요? 한 15분 내에 면접으로 애들 뽑는 게 형평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니요. 30초만 지나면 얘 뽑으래? 안 뽑으래?
군대 보내래, 병원 가야 되래, 쭉 나와요. 면접 들어오는데 눈가리가 아래를 향해요. 이게 뭘까요? 자신감이 없는 걸 둘째치고 그냥 등 떠밀려 온 거예요. 학교에서 밀고 가는 거예요. 왜? 너 공부 잘하잖아. 학원에서 오래이잖아. 그래서 온 거예요. 자기는 여기 오기 싫은데. 순도 99.9% 남학생입니다. 자, 여학생들은 자의지가 강하죠. 자기 의지는 강한데 의지만 강해요. 성적이 의지를 못 받쳐줄 수가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밀리는 경우가 생기죠. 자, 서울대 대입전형에서 정시가 하이라이트인데, 정시면 수능이잖아요. 수능인데 보시면 일반 전형 기준으로 수능이 100점 만점에 60%만 반영돼요. 교과형, 여기 면접 없어요. 교과 역량 평가가 40점이다. 교과 역량 평가가 부모님들 이제 머릿속에서 이거 내신 잘해야 되나?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생기부 전반적으로 얘가 지원하려는 과와 맞느냐라는 거예요. 수능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얘가 지원하려는 과와 별개의 학습을 했다면 감점 대상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서울대 가려고 자기는 지구과학 공부도 안 한 애가 고등학교 때 지구환경 시스템, 지구환경과학과 막 천체물리 이런 데 넣으면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왜요? 교과 역량을 보니까. 전공적 합성이 가장 커요. 그리고 이 교과 역량의 하이라이트는 과세특입니다. 자, 정시도 지균이라는 거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수시 지균 떨어진 애들이 많이 쓰기도 하고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없앴다. 역량평가를 도입한다.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수능을 가름할 만한 수준의 면접을 통해서 아이들 뽑겠다는 거죠. 자, 수능 최저를 없앤 이유가 뭘까요? 수능 바뀐 거 아시죠? 28학년 때부터 수학에서 미적 2가 사라지고요. 기존의 미적이에요. 기하도 안 봅니다. 그리고 과학은 더 충격이죠. 2는커녕 1을 아무것도 안 봐요. 그럼 그런 애들을 서울대가 뽑겠어요? 아무리 만점이라도? 뽑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초학력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린 기초학력 수준으로 학종으로 애들 뽑을 생각이 없다는 거죠. 정시는 어차피 나라에서 수능으로 애들 뽑으라 그러니까 뽑지, 서울대는 사실 마음 같아선 요거 100%로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 중에 수시 제일 많이 뽑는 대학이 서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체 역량평가를 하는데 면접 시간이 되게 깁니다. 과에 따라, 계열에 따라서 1시간씩 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 역량평가는 여러 가지 걸 본다. 자, 벌집 구조라고 하는데 여기 다 본다는 거예요. 이제 하다 이것까지 봐요. 심미적. 그래서 애가 물화생지뿐만 아니라 은미체, 예술적 감각, 체육적 감각. AI를 뽑는 게 더 빠르겠네. 그죠? 근데 뽑히고 나면 놀랍게도 최초 합들은 다 빠져나가요. 서울대로 안 가죠. 왜요? 어차피 AI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대 가겠죠. 그죠? 문과 애들만 서울대 그냥 잔존해 있고 이과 쪽으로 뽑힌 애들은 최초합은 의대 쪽으로 많이 빠져나간다. 자, 종합역량평가는 이렇게 봅니다. 총합, 창의, 공동체 역량 뭐 이렇게 보는데 큰 특징은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지정하는 좋다는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활동하면 됩니다. 9등급 기준으로 서울대 학종이 몇 등급 정도가 붙었을까라고 하는데 2등급 초반도 붙어요. 2초도. 11% 넘는 애들. 그러니까 제가 붙인 애들 중에 24%대도 있었으니까. 그러면 지금 바뀐 수능하면 2등급 때도 붙는다는 소리죠. 근데 서울대에서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아이들의 학업 역량에 따라서 학교 내신이 2에서 3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애들도 충분히 뽑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학교 내신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성취도 평가예요. 등급은 5등급으로 나오죠. 근데 평가가 A, B, C로 나오는데 학종은 내신도 중요하죠. 등급도 중요하지만 그 등급보다 더 우선으로 보는 게 최저학력 기준인 성취도예요. 그러니까 이 성취도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으면 부모님들이 표준 편차를 이해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경우에 상상고 같은 경우에 표준 편차 10이 안 넘어요. 외대국어 영어는 표준 편차 6, 7이에요. 뭔 얘기냐면 다 공부 잘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영어 평균 93이 6, 7등급 맞을 때도 있어요. 근데 걔는 A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등급은 안 좋지만 A라는 건 그 학교에서만 안 좋을 뿐이지. 쉽게 얘기하면 그 브라질에서 축구를 대충 차는 거지 한국 오면 100억짜리 축구 선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PL에서 벤치 앉아 있는 애도 한국 오면 한 30골씩 넣었잖아요. 메이저리그 가서 1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우리 프로야구 선수들 100억 벌잖아요. 그건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서울대는 수십 년 전부터 고등학교 수준을 다 분석을 해놔요. 어느 학교가 우수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면 브라인드 평가인데 고등학교 이름 어떻게 알아요? 이름 몰라도 돼요. 생기부 분석하다 보면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이게 어느 학교인지. 자, 종합영양평가 예시는 자 부모님들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학업 역량은 어떻게 평가되냐? 기본적으로 국영수는 다 잘해야 됩니다. 그죠? 기본 과목은 국영수예요. 근데 부모님들 놀라운 게 우리의 의대 보낸다 그러면서 학원을 국영수만 다녀요. 멋지다. 어떤 방법으로 의대 갈 건지 제가 되게 궁금해요. 과학 선행을 하라고 무슨 방법으로 의대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국영수는 기본 과목이고 아이 진로에 따라서 과학 심화와 사회 심화로 가는데 사회 탐구를 심화하는 애들은 없죠. 네. 그러니까 문과들이 맨날 안 된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과학은 심화하잖아요. 선행하고. 자, 보시면 서울대는 놀랍게도 수행평가로 아이들을 평가합니다. 생기부에 수행평가 영역이 나와 있는 게 과세특이에요. 과세특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 조용히 계시다가 이따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과세특은 성적 나온 그 밑에 과목 선생님들이 써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 애가 올해인데 과세특이 3개, 4개밖에 없는 애들도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제가 설명할 때만 얘기하는 건데 첫 번째, 선생과 대립관계를 유지하는 멋진 우리 아들. 두 번째, 선생 눈밖에 난 우리 아들. 세 번째, 그냥 우리 아들. 다들! 딸들이 과세특을 그렇게 만들어 놓진 않아요. 자기가 올해이면 맡은 바 목표가 있죠. 꿈과 희망.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과세특에 대한 설명이나 모르는 선생님은 애가 깨우쳐줘요. 근데 우리 남학생은 선생님이 깨우쳐주려고 하면 짜증을 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중학교 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학원 선생님 말은 더럽게 잘 들어. 근데 학교 선생님 말은 또 대립각을 이뤄.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학원에서 계속 수행평가에 대해서 과세특에 대해서 계속 워닝 사인을 줘야 된다. 그죠? 그리고 특목고 가려면 독서 많이 해야 되는데 1, 2학년 때 영면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중학교 독서 기록 0권. 무슨 깡으로 특목고에 가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붙여요. 3학년 때 잔뜩 읽으면 되니까. 그게 일종의 얘가 입시 준비를 했다라는 시그널이 됩니다. 어쨌든 수행평가는 과학과 사회로 나뉘는데 과학은 실험이죠. 탐구. 사회도 여러 가지 토론이나 논의 그리고 재반 탐구가 이루어지고 그게 과세특의 기록이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걸 서울대는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하는 학교가 어딜까요? 과거 영재고 잘하겠죠. 근데 의대 못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자사고가 이걸 과거 영재고급 이상으로 잘 관리하죠. 이거 잘하는 학교가 당연히 외고겠죠. 국제고, 외고, 그리고 전국자사고도 이거 잘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부모님들이 어느 고등학교 가고 싶은지 아시려면 아주 간단해요. 희망하는 고등학교 몇 개 학교에 아는 언니나 기타 등등을 동원해서 생기부를 한 번만 보시면 돼요. 과세특 한 번만 훑어보면 그 학교 갈 마음이 싹 사라져요. 과세특 내용이 잔뜩 써 있어서 막 기쁘시죠? 그 내용이 다 교과 학습 내용이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고등학교 교과 학습 내용, 중학교 교과 학습 내용 모르는 선생들이 있어요? 그것만 잔뜩 써놓는다. 그건 뭐예요? 그냥 오려붙이기예요. 그렇게 써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아이의 역량, 결국 뭐예요? 그 아이의 수행평가 역량을 개별적으로 써줘야 되죠. 자, 서울대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탐침 질문합니다. 수시에서. 탐침 질문이 뭐예요? 우리 아버님들 많이 오셨으니까 아실 텐데 군대에서 쥐레병 있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병과가 되게
되게 어려운 병과였어요. 행정이라 정말 하루 종일 25도만 넘어가면 일 안 하고 최전방에서 용산에서 그래서 지뢰하는 애들을 잘 모르는데 제 주변에 지뢰병들이 있었는데 이게 탐침이 지뢰 찾아내는 거예요. 요만한 그거로 쿡쿡 찌르는 거 있죠. 군대 용어가 나왔어 서울대. 뭔 얘기냐면 얘가 모를 때까지, 얘 문제가 있을 때까지, 얘 아킬레스건이 발견될 때까지 질문이 이어져요. 원래 이걸 압박 면접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고 하나고식 면접이에요. 근데 그걸 탐침 질문으로 이름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대답 못할 때까지 물어보는데 대답을 계속 해내면 화를 내요. 근데 난 떨어진 것 같아. 면접관이 화냈어. 근데 붙어요. 막 웃으면서 그래 막 배려해줘요. 떨어진 거예요. 다시 안 보내니까 좋은 인상을 남겨주자 이러고. 자, 공동체 역량이 도입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그 누구도 갖추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공동체 역량이에요. 근데 키워드 뭐냐? 학폭에만 안 걸리면 돼요. 생기부가 학폭으로 이렇게 써 있지만 않으면 괜찮다. 아, 얘가 거기서 성격이 나쁜지 좋은지 어떻게 뭐 리더십을 많이 얘기하는데 요새 리더십 때문에 더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학급 애들하고 사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오히려 아까 수행평가 생각하면 자율동아리나 탐구동아리를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공동체 역량 다시 한번 나오고요. 그래서 수시에서 학종에서는 정시에서죠. 이게 내신이 아까 60점이 수능이고 40이 교과형 평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수들이 A를 만점 주면 A뿔, 둘 중에 하나가 만점 안 주면 38점 되는데 자, 100점 만점에 2점 깎이는 게 대수가 아닌 것처럼 보이시질 않죠? 서울대 가는데 수능 한 7, 8개씩 틀리면서 가진 않잖아요. 요 2점 깎이는 게 수능으로 몇 점이 깎이는지를 산출을 내면 아주 참담합니다. 대부분 학교빨입니다. 그죠? 학교의 역량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서울대가 원하는 이수 과목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수많은 이수 과목을 학교에서 자유제재로 펼쳐놓을 수 있는 학교가 몇 개가 되느냐.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건 100% 고교 학점제에 맞춰서 가는 거고요. 서울대가 가장 강조하는 게 미적2예요. 그죠? 미적2 이제 공대 쪽 다 미적2인데 그러니까 외고 가시는 아이들은 아예 이공계는 못 간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아이들 몇 중에는 이제 집 가까운 외고, 명동외고 갔다가 이공계를 생각하는 이상한 아이들 마인드가 있어요. 그건 자기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리는 거예요. 외고 국제고는 문과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학교에 수업이 안 깔린 걸 본인이 어떻게 하든 극복하겠다라는 건 아니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공대에서 기하와 미적이 필요하다. 물화지구과학 연계 진로 중에서 3과목 이상 연수하기를 바란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물화생, 자 화생을 원투까지 하면 의학학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공학 계열에선 물리화학이나 물리지구과학 이 두 쪽의 컨셉을 많이 잡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과에서 나온 기본적인 과목들이고요. 교육과정. 이제 상상고 보여드릴게요. 자, 시작과 동시에 상상고 많이 오류가 나요. 상상고가 보시면 경쟁률이 나옵니다. 그죠? 10대 자사고 경쟁률 보시면 여기 25학년도 경쟁률에서 하나고 외대고 쭉 나오죠. 이거는 남학생들이 경쟁률 확 떨어뜨렸어요. 여학생들은 3.5대 1인데 남학생이 2대 1이 나왔어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남학생이 5대 1 맞을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죠. 뇌구조가. 그죠? 그리고 외대부고는 2.68대 1이고 지금 보시면 인천 하늘고 1.45대 북이 쭉 나오고 김천 1.22대 여기서도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0.22가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고요. 안 떨어지려면 여기 넣으면 돼요. 용광로 학교가 2개 있는데 더 남쪽에서 찰록이는 학교 가시면 돼요. 1대1.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상상고가 2.2대 1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남학생이 살짝 경쟁률을 떨어뜨렸어요. 여학생 경쟁률이 높습니다. 자, 보시면 여학생 경쟁률이 압도적이죠. 3.73대 1. 남학생 2. 많이 안 뽑아요. 거의 2배 이상을 남학생이 뽑아요. 이건 참 잘못된 구조인데 제가 뭐라고 하긴 어려워요. 왜냐면 제 학교가 아니니까. 그래서 얘네들 자기 의지가 있겠죠.
이렇게 뽑으려는? 모르겠어요, 저는. 자, 어쨌든 별 관심은 없습니다. 이렇게 뽑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는 그만큼 좋은 애들을 뽑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태권도 전형이 있고요. 가끔 이제 태권도 뭐 3품 이상이다 그러면 여기 지원하시는데 좋은 시도고요. 자, 보시면 학교생활 우수자 이렇게 쭉 전형 나왔고 전체적으로 남학생 223명, 여학생 113명, 2배 가까이 더 뽑습니다. 예, 전국 단위 선발 이렇게 돼 있고, 자, 이게 중요해요. 교과 성적은 올해 지금 현재 320점을 교과 성적으로 하고 현재 보시면 수학이 100점이고요. 국어, 영어, 과학, 사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상상고는 1단계 통과하면서 올해 커트인 적이 없었어요. B 두세 개까지 1단계를 통과했으니 작년에는 하나 가려줘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가려주는 게 없이 국영수 가사를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커트라인이 좀 더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쪽에서 B 맞은 아이들은 크게 데미지 느끼지 말고 지원하셔라. 편하게. 예. 여기서 B 맞으면 전 고민이 된다. 여기 수학 B 맞고 상상고 지원해서 붙은 애들도 있어요. 근데 물어봅니다. 선행이 어디까지 돼 있냐고. 선행은 우리 할머니 용돈 주고 뭐 이런 선행 말고, 그러니까 네가 수학 선행이 어디까지 돼 있냐. 미적 2까지 중학교 3학년 과정에 끝난다라고 하면 넣어서 충분히 가능할 거다. 근데 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무슨 깡이냐 이렇게 대답을 하죠. 멋진 대답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좀 유예가 된다. 그리고 내신이 3학년 2학기가 반영이 안 돼. 이제 몇 년째 학부모님이 저보러 3학년 2학기에 상상고 내신 반영 안 된다는 얘기 하지 말아달래. 그럼 우리 아이가 공부 안 하는데. 아니 버젓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하나? 아이가 무슨 점자로 보는 것도 아니고 점자로 봐도 다 나오겠네. 그래서 그 아이 3학년 2학기 때 내신 공부 안 할 거면 수학과학 선행 많이 시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하겠어요? 내신도 안 하는데. 자, 그 다음에 면접 80점입니다. 면접 80점에서 창의융합 48, 인성독서 32인데 이 창의융합이 뭔지 궁금하시지? 요새 대충 알죠? 그냥 수학과학이에요. 수학 문제 잘 풀면 되고 과학 지문 나오면 아우 내 전공 이거 아닌데 그러고 그냥 경험 삼아 왔다 이런 생각 가지면 되는 거죠. 당일날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기본적으로 수학이 나올 수도 있지만 과학에서도 영역이 바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면접 대비반을 운영을 해요. 저희 면접 대비반에서는 창의 면접 수학뿐만 아니라 물화생지 문제들 다 세팅해 놓고 아이들한테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가지고 평가되고요. 충격적인 건 빵점은 없어요. 다 틀려도 기본 점수 40점은 줘요. 왜냐하면 너무 점수 차가 크니까 그렇게 되면. 그래서 보시면 창의융합이 24점, 16점 먹고 들어가는데 거기서 24니까 대략 5문제를 계산할 때 한 문항당 대략 한 3, 4점씩 난이도를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상상고는 되게 착한 학교인 게 문제 20분 동안 풀게 합니다. 다 맞으면 뭐 물어볼까요? 어떻게 왔니? 어디 사니? 뭐 이런 거 물어봐요, 진짜로. 그래서 자기 떨어진 줄 알았대요. 근데 붙었어요. 근데 어떤 애는 그 옆에서 막 의기양양한 거예요. 저한테 수학 문제를 4개나 물어보셨어요. 왠지 아세요? 5개 중에 4개 틀렸으니까. 축하한다. 자기 대답을 되게 잘했대요. 떨어졌어요. 네.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걸 확인사살이라고 해요. 우리 전문 용어로. 10분 동안 어떻게 시간을 끄느냐예요. 그래서 5문항 정도 수학이 나올 때 그중에 보통 제가 이제 산술적으로,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산술적으로 수학 질문 1개 정도 물어보면 합격권이고 2개 정도 물어보면 오늘 내일 하는 애고 3개 정도 물어보면 왜 왔니? 이렇게 되는 거고 4개 정도 물어보면 사람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융합은 기본적으로 한 5문항 정도 물어볼 수 있다. 그리고 20분 준비를 합니다. 풀이를. 그리고 10분 정도 그 풀이 채점 후에 면접을 합니다. 그리고 인성면접 10분 면접하는데 이 인성면접 때도 비문학 지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배치를 한번 해봤어요. 지금 교과 성적은 이렇게 돼 있어서 320점이고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로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어느 내신에서 망가지지 않으면 괜찮겠다. 여기 타겟 맞으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데미지가 적겠구나.
신나게 여기 이미 망했는데 잘 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면접에 대한 점수대인데 창의융합을 다 맞는 애는 48, 인성면접 다 맞은 애 32,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걸 대충 레벨이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러니까 퍼펙트 레벨에 요로 갈 수도 있고 68점, 요 레벨에 요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요거 잘했는데 요쪽이 밀리는 애들은 합격률이 높아요. 어차피 이 학교는 성악과학의 위주의 학교니까. 그래서 요쪽에 좀 더 신경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형 방법은 쭉 나와 있고요. 자소서 남이 써주면 안 된다예요. 그 다음에 서울대 합격자 수 25명 쭉 나오죠. 여기가 좀 많죠. 카이스트 31명. 그래서 성산고가 이과형 학교, 그러니까 거의 과거급 학교라는 게 매년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포스텍은 많이 못 가는 게 아니라 많이 안 가는 거예요. 학교 레벨상 포스텍까지 가진 않겠다라는 거고요. 자, 의대 180명이 굉장히 임팩트가 크잖아요. 이건 3수, 4수, 64수도 있으니까 그냥 아시면 되겠어요. 20대 중반, 30대 초반에 다시 공부해서 의대 갔는데 상산고에 전화해서 저 의대 붙었어요라고 하는 사람도 실제 있어요. 상산고의 명예를 빛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긴 재수생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N수생이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골고루 가는데 수의대만 적다. 자, 수의대가 적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상산고 바운더리에서 수의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개나 고양이를 다루는 게 아니라 소나 닭을 다뤄요. 축산수의학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랑 건대를 빼놓고 대부분은 소, 돼지 뭐 이런 계열들을 다루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전북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 서울대나 건대가 실제로 수의대에는 원투펀치. 그죠? 그래서 그쪽은 안 가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학교는 뭐 이렇게 요 세 개가 창의융합과 서류확인과 인성독서가 서로 맞물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게 제가 어렵게 빼온 2조 7천억 원짜리니까 마음껏 사진 찍으세요. 그리고 이게 뭐냐? 대교협, 대학들이 산출하는 생기부 분석 시스템입니다. 아이들 생기부 넣으면 바로 CGV 영화평가처럼 어떤 영역이 볼록 나오거나 이렇게 됩니다. 이게 수학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그 대학에서 교수들이 원하는 것들을 넣으면, 평가 요소를 넣으면 이게 생기부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서 하이라이트, 음영 처리가 됩니다. 이해가시죠? 특정어를 넣어서 이거 보여줘 라고 하면 얘는 이게 몇 차례 언급됐다라는 게 쭉 나와요. 이해하시죠? 이 전문적인 이 시스템을 특목고 자사고에도 같이 활용합니다. 생기부 분석 시스템을. 이해가시죠? 그래서 고입 준비했던 애들이 대입 가면 학종의 최전선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중학생 애들 중에 거의 60, 70%는 과세특이 왜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근데 특목고 준비한 애들은 과세특의 중요성 알아요. 그 과세특이 안 좋기 때문에 외고를 쓰는 거예요. 왜? 외고는 과세특을 안 봅니다. 전국자사고는 봐요. 근데 대학은 그게 제일 중요하대요. 결론은 아이들이 자기의 부족한 과세특을, 사람은 남 탓하는 걸 좋아합니다. 내가 학교에서 활동이 엉망이었던 게 아니라 학교가 후져서 과세특을 안 써준 거야. 그러면 과세특을 잘 써주는 학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목고를 찾는 겁니다. 그죠? 우리 지역의 일반고에서도 과세특 잘 써줘요. 몇몇 아이들한테는. 어떤 애들이요? 성적 잘 나온 애들. 중학교도 과세특 잘 써줍니다. 같은 중학교인데 어떤 애 생기부가 굉장히 좋은데 어떤 애 생기부가 되게 나빠요. 성적은 비슷한데 차이가 딱 하나예요. 그 과세특 좋은 애는 학교 선생님한테 1학년 때부터 꾸준히 특목고 간다고 어필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과세특의 필요성을 알고 써주는 거예요. 근데 걔는 그냥 내신만 따다가 2학년 지나서 3학년쯤 되니까 주변에 다 등 떠밀어서 너 올해이잖아, 너 여기 가야지 해서 온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런 부분들이 여기 분석이 아예 최첨단으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보시기에 한눈에 아주 편하게 평가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합불이 여기서 일단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학생부는 여기 반영되어 있는 거 쭉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상상고 같은 경우는 자율형사립, 전국 자율형사립고이기 때문에 과세특을 보죠. 외고국제고는 과세특을 못 봅니다. 자, 생기부 반영, 고입에서 출결은 3학년까지 다 반영해요. 출결 무시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이들이 지각 결석 많이 하는 애들 있어요. 인정으로, 그죠? 뭐 진단서 가져가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부모님들 진단서 가져가도 1년에 한 4-5번씩 지각 결석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 성실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3년 동안 10번이 넘는다는 아이를 어떤 근거로 뽑으실 수 있겠어요? 성실성에서 감점 요인이 되겠죠. 이건 면접 때 물어보지도 않고 감점 까여요. 그러니까 자소서에서 어필할 필요는 있겠죠. 본인의 성실성을. 거기다 나 성실해요 이거 말고요. 좀 잘 써놔야 되겠죠. 녹여서. 자, 놀라운 건 창체도 3학년까지 다 반영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세특 3학년 제외, 종합의견단 3학년 제외. 고입은 1, 2학년으로 끝나요. 생기부 3학년은 볼 게 많지 않습니다. 외고는 생기부 볼 게 많지 않아요. 왜? 반영 안 하는 게 되게 많으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전국 자소고 가는 게 점점 힘든 거예요. 왜? 생기부 자체에서 이미 걸러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죠? 그래서 현재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부모님들이시면 2학년은 이미 좀 많이 늦었죠. 2학기부터 잘해야 되니까. 그러나 1학년 학부모님들은 제발 생기부 관리 좀 잘 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가 힘드시면 CNC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PPL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학생부 분석할 때 면접관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가중치를 주는 건 과세특입니다. 교과학습 발달사항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동아리 활동입니다. 자율동아리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생기부에서 자동본진,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 진로를 볼 때 다양하게 이렇게 내용들 본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예상 질문 및 그 생기부 분석 평가에 대한 스토리를 정리한 겁니다. 자, 우리 아이 독서 시키고 싶으시잖아요. 어떤 책 읽으면 좋냐고 저한테 정말 제가 아마 입시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질문 1위가 우리 애들 어느 학교 갔냐고, 2위가 무슨 책 읽어요? 예요. 이 책들 쭉 있잖아요. 부모님도 오늘 이거 찍어가서 이제 아이한테 보여줄 거잖아요. 이거 다 읽으라고. 걔 뇌 터져요. 부모님들이 이거 다 읽으실 수 있어요. 읽으셨어요 혹시? 전 다 읽었어요. 왜? 직업이잖아요. 제가 참 후회합니다. 10대 때 공부할 걸. 이게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공부해야 먹고 사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 제 읽어보니 2번 안 읽어도 이해되는 책들을 빨간 거로 해놨어요. 그래서 면접 때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내용.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책은 뭘 읽힐 건가? 여기 있는 책이 기본이 책들이고 이게 서울대 추천도서입니다. 요 중에 한 5권 아이가 읽었다라고 하면 아버님과 어머님과 대화의 수준이 맞을 거예요. 문해력? 걔한테 문해력 언급하시면 오히려 밀려요. 여기서 어느 책이든 5권 최고입니다. 10권? 얘가 약간 이상한 애일 거예요. 요 안에 있는 책 중에 생기부 기록 15권? 지금 자리 깔을 거예요. 여기서 20권? 걔는 철학과 갑니다. 자기 목표는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 책들 너무 많이 이 영양제도 너무 많이 먹으면 간이 나가요. 아시죠? 너무 과다한 책은 시력 감퇴와 뇌에 급속한 노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좀 조심시키시고요. 요건 생기부 종합의견에서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자, 부모님들이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합격하는 자소서 어떻게 썼나잖아요. 이거는 제 설명회 시그니처가 된 것 같아요. 3월 명덕외고 편, 4월 하나고 편, 그리고 5월인가에 한 외대부고 편에 다 요 편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이제 상상고 편 자소서입니다. 상상고 간의 합격 자소서고 그 합격 기준으로 빨간 밑줄은 질문이 나온 거예요. 자, SDGs라는 건 뭐냐면 유엔이 정한 17개 시급한 사항들이거든요. 이런 사항들에서 본인은 7번 에너지. 그럼 뭔 얘기냐면 면접관은 SDGs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미 면접관 수준을 높인 거예요. 당신 이 정도 알죠? 라고 시작하는 거니까
면접관 중에 이거 모르면 창피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네이버 찾아보겠죠, 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자, 공학계열 학생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는 자소서에서 평소 동아리에 대한 내용하면서 원기둥에 굴을 넣고 물을 채운 다음 굴을 빼내는 남은 물의 부피가 원기둥의 3분의 1이 된다. 막 쭉 하면서 요 설명들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작 과정을 물어봐요. 중화 반응 실험에 대해서도 쭉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는 의학학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이 쓴 자소서예요. 됐죠? 자, 그리고 아무 의미 없고 별 내용도 없는 시시껄껄한 인성이에요. 예. 학급 회장했고 뜻깊었대요. 예, 뜻깊었나 보죠. 여기 밑줄이 전혀 없죠. 뭔 얘기예요? 질문거리가 없다는 소리예요. 왜요? 자기 자랑이잖아요. 사실 학급 임원하고 이런 건 별로 쓰는 거 바람직하진 않아요. 왜? 생기부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왜 이걸 썼을까요? 쓸 내용이 없으니까. 본인이 인성을 발현한 사례가 없어. 그러니까 학급 임원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 비하면 많이 처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피드 후일담인데 그쪽 학교 선생님이 얘 같은 글을 같이 썼나? 동일 인물이야? 라고 물어볼 정도로 레벨 있고 저질이고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의학학 계열 이 친구 사회시간에 대한 가치관 얘기 쭉 했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나오죠. 앙금 생성 원리 실험 쭉 나오고 르샤틀리의 법칙 나오고 배운 거에 대해 렌츠의 법칙 우리가 발음하기도 시원찮은 것들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진위 여부가 불확실할 땐 이 법칙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법칙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합격 가능성이 낮아요. 왜? 네가 이걸 진짜 했는지가 고민이 되니까. 근데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오류나 어떤 느낀 점들 물어보면 신뢰하는 거죠. 제일 좋은 건 아예 안 물어보는 건데. 그죠?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 친구도 이제 리더십 부분, 리더십 기능은 더 많은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리더를 만드는 것이다. 예, 어디서 명언집. 그러니까 이럴 때 명언집도 필요해요. 명언집 하나씩 읽어놓은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면접은 어떻게 됐을까? 기본적으로 의대를 가는 면접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뇌과학이나 세포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기본 질문을 물어보는데 놀랍고 충격적인 건 뇌가 몇 개로 이루어졌니? 그랬더니 네? 라고 물어보는 아이들이 많아요. 뇌가 뇌지, 그죠? 근데 뇌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고급 질문으로 들어가요. 중뇌가 손상을 입으면 인체에 어떤 기능에 이상이 오니? 라고 하는데 대답을 못해요. 당연하죠. 그냥 뇌과학에 관심이 있다고 나불댈 뿐이지 뇌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공부의 기본은 뭐예요? 암기입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외워야 되는데 외우지 않고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 수작질들이 불합격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뇌과학에 관심이 있으면 뇌가 몇 개로 이루어지고 뭐가 어떤 구성이 되고 어떤 기능을 한다는 걸 알아야 되고 세포에 관심이 있으면 비가역적 손상이 세포가 뭔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외고 가는 애들 중에 국제금융 전문가 아니면 국제무역 전문가가 꿈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모의 면접 때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트럼프가 얘기하는 현재 우리나라 15%하고 전 세계적으로 스위스 39% 때리고 이 관세를 맺는 이유, 관세를 재조정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그건 아직 아니 전공한다며. 전공을 한다 그러면 학년과 상관없이 본인이 어디까지 탐구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IMF의 기능이 뭐냐? IMF 연구원이 되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IMF의 기능이 뭐냐 그랬더니 기능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뭔가를 했다라고 하면 그거와 관련된 기본적인 스토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외우고 있어야 돼요. 남학생들이 잘 외우는 게 뭔지 아시죠? 게임. 매뉴얼은 다 외워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진로에 관심을 가진다면 기본적인 것들은 알아야 된다. 자, 외대부고는 12, 15분을 한 3개 정도 질문을 한다. 하나고는 10개 넘는 질문을 거의 융단 폭격하듯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상상고는 질문이 이렇게 된다. 민사고는 그냥 평이하게 질문이 나온다. 이게 이제 4대 자사에서 하는 질문들이고요. 자, 상상고 질문 25학년도 작년 면접이에요. 여학생 질문은 지구 둘레 계산하는 질문이 나왔어요. 그리고 울릉도 독도 사이 거리 계산하는 질문이 나왔고
산정상의 독소의 가시 여부 판단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수학학원들이 요거 비슷한 거 뭐 이제 LA와 뉴욕의 질문 뭐 하와이에서 어디까지 거리 그게 바보짓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형을 따라가는 건 잘못된 일이고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온 이유는 뭘까? 거리 계산이나 측량에 있어서 아이가 수학적 기본 상식과 그 변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럼 다양성에 대해서 아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저희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갖추고 있고요. 남학생은 작년에 수학 문제 대신에 이런 뉴런 문제, 왜요? 뇌와 관련된 세포 문제 같이 묶으죠. 딥러닝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24학년도 재작년 문제인데 이제 거리 측정 문제가 또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문이 나오고 이 지문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푸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리적 문해력을 갖춘 학생들을 원하는 거겠죠. 그리고 자 예시 문제 인성독서에서 그 학생의 자료가 아니라 공통 질문형으로 비문학 지문. 그러니까 문학 지문은 거의 안 나와요. 비문학 지문에서 논문이나 아니면 신문 기사문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와서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이건 거의 100% 뭐냐면 인문 논술이에요.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 물어보고 쓰게 한 다음에 질문에 대해서 답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답을 유도하면서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얘기할 전부입니다. 마무리 드릴게요. 상상고는 남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많이 지원하는데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학 문제가 안 나오고 과학 문제가 나오는 해에는 수학을 잘하는 애들의 불합격률이 굉장히 높았겠죠. 그래서 상상고를 준비하시려면 수학과 과학 그리고 비문학 쪽에 읽기 훈련 있죠. 읽고 분석하는 훈련까지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힘든 게 아니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힘들어요. 예를 들면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다 하면서 가르치는 게 상당히 어렵다. 자, 그러면 이런 고민이 드시죠. 외대부고나 하나고는 이런 질문 안 하는데 왜 용인 외대부고나 하나고 애들이 상상고보다 입결이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입결 좋지 않아요. 세 학교가 비슷한데 상상고는 서울대나 서울에 있는 대학에 그렇게 목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의대가 엄청 많아요. 호남 지역에 전라남북도로 해서 의대, 치대, 약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선 원광만 해도 엄청납니다. 전북 전남 있고, 그죠? 그리고 목포대도 약대가 있는 마당이니까. 순천대랑. 그러다 보니 그 지역에서 의학학 계열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리고 충청권 아이들도 그쪽으로 많이 가요. 서울 애들도 많이 가고. 그리고 상상고는 무엇보다도 어떤 면에서 학교 스스로도 패자부활전 형식이다라는 얘기들 많이 해요. 뭐냐? 내신이 오레이가 아닌 애들이 중학교 때 와서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 그 부분에서 상상가에게 높은 평가를 제가 높은 평가하는 게 큰 의미는 없지만 합니다. 그래서 자제분들 중에 상상고를 지원하시려는 남학생의 여학생들은 일단 수학, 과학, 비문학 이 세 부분은 학원에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놔야 되고 문제 정답 맞추는 거 말고요. 풀이 과정을 계속 읽는 연습을 시키세요. 왜냐? 면접 땐 풀이 과정을 물어봅니다. 이해가시죠? 답이 틀려도 풀이 과정이 맞을 수 있거든요. 풀이 과정이 엉뚱한데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풀이 과정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도 합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도가 떨어지더라도 가능성이라는 부분을 면접에서 파악하려는 게 상상고니까 부모님들은 그 학교의 특징을 잘 이해하시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실망하는 애들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캠퍼스의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고나 외대부고를 갔다가 참고로 이화외고나 이화여고는 절대로 방문하지 말고 그리고 어느 학교를 가든 학교들이 다 싫어 보여요. 두 학교는 캠퍼스가 정말 이쁩니다. 특히 여학생들. 그래서 캠퍼스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안 중요하죠. 그냥 갇혀 있으니까 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한번 학교는 꼭 한번 방문하셔서 아이가 그 학교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아요. 평소에 그러니까 설명회 때 가는 것도 괜찮은데 설명회 아닌 비시즌 기간에 가면
오히려 학교에서 좀 설명이나 이런 걸 잘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 참고하셔서 예. 주말에 가지 마세요. 주말에 제일 싫어합니다, 다들. 여기까지 제가 설명. 그리고 마무리 상상고에서 얘기하라니까. 상상고 들어가면 좌측면에 바로 입시 전담 팀이 있어요. 거기서 다양하게 질문과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